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하고 DT 테스트, 디지털 금융 이해와 활용을 강의를 맡게 된 전윤모입니다. 여러분들이 골드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고, 여러분들도 강의 내용을 잘 빠짐없이 잘 듣고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시험에 대해서는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고 배점은 어떻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 DT 테스트 OT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과목 배점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보고 가게 되면 디지털 금융 이해라고 하는 부분은 30점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디지털로의 전환에 관한 이해 부분이 15문제고 디지털 금융과 관련된 금융 정책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 갖고 5문제. 과거에 비해서 여기 마이너스 5라는 것은 이제 2020년 시험 대비 여러분들 이번에 대비하고 있는 2021년 3회 시험부터는 5점씩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크게 두 번째 디지털 금융 활용이라고 하는 부분, 여기는 이제 30점이고 여기는 70점인데 디지털 금융 활용 부분에서는 디지털 금융 기술에 관한 부분들,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크라우딩 컴퓨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코딩에 관한 얘기 이런 것들을 담은 게 무려 50점으로서 지난 시험 대비 20점이 증가된 부분을 담고 있고요. 끝으로 디지털 마케팅 부분은 10점이 들어서 20점. 그래서 총 70점이다. 그럼 전체 100점에서 50점 과목이 디지털 금융 기술이니까 이쪽은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강의를 하겠고 좀 더 꼼꼼히 하는 부분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진행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준비된 파워포인트 내용은 여러분들 그 금융연수원 DT 테스트를 위한 교재의 내용을 충분히 담으면서 좀 더 확장된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물론 시험의 등급이 중요하지만 보다 더 필요한 내용들은 좀 더 보완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꼭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거냐면 너무 시험에 어떤 등급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 기회에 어떤 등급 활용을 해서 준비를 하면서 등급도 따면서 뭐 취업준비생이라면 취업 면접에 인터뷰에 대비하고 다양한 활용으로 하는 자세를 가지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가급적이면 이 전자칠판으로 하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그 교재에 또 밑줄 치고 싶은 분들이 있으니까 교재로도 체크를 중간중간에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디지털 금융 이해에서는 디지털 전환의 이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성공을 한 어떤 요건이 필요하냐, 그리고 금융회사들은 어떤 걸 또 척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어떤 사례, 캐피탈원이라든지 그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서 좀 볼 거고요. 그 다음 국내 금융회사들의 현황들, 이런 것들 갖고 15점을 내고 있다. 근데 15점인데 몇 문제인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이제 1점짜리가 전체적으로는 60문항, 2점짜리가 20문항, 그래서 40점이죠. 이렇게 했지만 몇 문항인지는 어나운서하지는 않고 있는 상태지만 어쨌든 점수로는 15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금융 트렌드 부분에서는 데이터 경제와 보호주의, 금융의 혁신, 그다음 데이터 3법, 그다음 P2P 금융법, 세계 최초의 법이죠. 그다음에 샌드박스와 관련된 그다음에 혁신 금융 서비스, 그 기술과 디지털 혁신 기술과 서비스의 결합, 뭐 섭테크라든지 인서테크라든지 이런 것 등을 살펴보는 게 금융 트렌드 또 15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융기술에서는 크라우딩 컴퓨팅이라든지 AI, 인공지능이죠.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블록체인, 그 다음에 이번에 추가된 부분이죠. 디지털 인증 기술에 관한 부분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코딩에 관한 개요 정도, 여기서 실습하는 걸 내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 갖고 무려 50점을 출제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과목으로서 마케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유노멀 시대의 마케팅, 그 다음 MZ세대의 디지털 금융, 가장 최근에 우리 알파벳에서 가장 나중에 알파벳이 G잖아요. Z라고도 하고. 그래서 지금 최근의 세대를 2000년 즈음에 밀레니엄 세대하고 합쳐서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디지털 금융. 그 다음에 밀레니엄 세대를 위한 마케팅, 결제 채널, 상품의 혁신. 그 다음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포용적 금융. 그 다음에 디지털 넘어서 피지컬, 즉 육체적인 거와 디지털의 합성어죠. 그다음 합성어인 그 피지털이라고 하는 부분의 브랜치 시대로 다른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과목 디지털 전환의 이해. 그래서 1과목 부분은요. 1과목 부분은 디지털 전환의 이해라고 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교재, 기본 교재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니까 좀 펴보십시오. 네, 거기서부터입니다. 거기서부터 내용을 담게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의 이해 부분, 이 부분을 이번 첫째 시간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여러분 교재 5페이지를 참고해서 보셔도 좋고요. 가급적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여기다 담고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은 책에다 체크를 하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뭐냐? 새로운 단지 어떤 뭐 그 디지털에 관련된 뭐 어떤 장비를 설치하는 걸 하는 건 아니고 발전을 위해서 상품의 발전, 프로세스의 변화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까지도 완전히 디지털화로 바뀌는 그런 거죠. 최근에 이제 뒤에 가서 성공 사례 얘기하겠지만 최근에 가장 이걸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는 기업들이 있죠. 특히 뭐 공유 경제라든지 구독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발맞춰서 여러분들 에어비앤비 뭐 소유하고 있는 호텔이 하나도 없으면서도 공유 숙박을 하는, 그렇죠? 페이스북, 우버, 알리바마 뭐 이런 대표적인 기업 등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디지털로의 어떤 단순한 어떤 그 기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프로세스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비즈니스 모델까지도 갖고 오는 것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용어, 디지털 변환이라고도 하고 디지털 전환이라도 하는데, 여러분 교재에서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도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이란 말은 2004년 스웨덴의 에릭 스톨다만 교수가 가장 먼저 쓰면서 기존의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에 바뀌는, 이런 디지털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썼죠. 조직, 프로세스, 비즈니스 문화, 또 필요에 따라서는 기업의 분화, 시스템까지도 근본적인, 우리 이런 말 하죠. 뼛속까지도 변화한다. 이런 뼛속까지도 변화하는 것을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여러분 디지트라는 말은 우리 라틴어에서 손가락, 이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건 유한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디스크리트한 값, 이산적인 거냐 연속적인 거냐, 우리가 연속적인 변수는 무한대의 변수 여러 가지까지 나올 수 있지만 이 디스크리트는 이산적인 거, 제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 거기서 나온 말이다. 그래서 아날로그적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산적이다라는 부분, 길이, 각도, 전류같이 연속적으로 변하는 물리량을 우리가 아날로그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비해서 디스크리트는 이산적인 값을 처리하는 거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디지트와 그 다음에 우리가 정보의 최소 단위인 비트, 이 비트의 8비트면 바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디지트와 합성어로서 나온 게 디지털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 5페이지 하다 보면 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은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용어들이 유래되는지를 쓰고 있는데 이 자료에서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4차 산업혁명, 인더스트리얼 4.0이라는 말에 기원을 두고 있는데, 인더스트리얼 4.0이라는 말을 가장 먼저 이 용어를 사용하게 된 배경은 독일의 공학자 협회에서 가장 언급한 용어였다. 어떤 자동화 이런 부분인데, 이러한 그 용어와 관련해서 가상분리 시스템이 강조되는 이 CPS라는 용어 정도 이런 것들은 참고로 같이 봐두시면 좋겠죠. 가상공간인 디지털 세상에서 현실 연결하는 기술이다. 요즘에 여러분들 그 인기 있는 부분 중에서 메타버스 경제야. 여러분들 로블록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좋아하실 텐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 이 가상 물리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가상의 환경 공간에서 이런 것들을 제어하고 기초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게 독일 정부에서 제조업 디지털화를 위한 새로운 구상을 발표했는데 여기 보시면 인더스트리 4.0 독일 총리 주도하에서 진행된 하나의 정책 이름이 4.0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IT 시스템을 결합해서 시설을 네트워크하고 스마트 공장, 우리 요즘에 특히 스마트 팩토리 분야 이런 부분도 우리 빅데이터 쪽에서 상당히 각광받고 있는 분야죠. 그러면서 2011년 1월에 발의됐고 이런 것들이 쓰이게 돼서 생산성이 이렇게 높아졌다. 여러분 위키백과에서 나온 내용인데 이걸 발췌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시험에 물어볼 수 있어요.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독일의 어떤 하나의 정책적으로 사용됐고 독일 공학자 협회에서 가장 먼저 사용이 됐다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이게 2011년이지만 이게 현실화돼서 많이 쓰게 된 건 사실 2016년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사용이 되는데 스위스 다보스 포럼은 우리가 다음 화면에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유명한 데니얼 베르스는 이 4.0을 정의하면서 디지털 산업 기술의 등장이다. 사람들은 인터넷 4.0을 핵심으로 새롭고 매우 생산형으로 기구와 협업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어떤 새로운 산업혁명을 얘기했습니다. 인더스트리 4.0에서 시사하고 있는 9가지 주요 이슈들을 한번 봤는데요. 여러분 책에서는 이 내용을 딱 다루지는 않습니다. 딱 다루지는 않는데 교재에 흩어져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내용은 한 번 정도 제목은 좀 봐두자 이런 얘기. 자, 이 9가지 이슈 뭐냐? 빅데이터와 AI 분석, 특히 사물 인터넷 기기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런 것들이 인공지능, 머신러닝, 여러분들 우리 지도학습이라든지 비지도학습 이런 것들이 있죠. 뭐 강화학습까지도 연결되는데 이런 것들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자동 개선을 통해서 활용하는 이러한 부분의 첫 번째 이슈고, 두 번째는 수평 수직의 통합이다. 특히 수평 통합, 프로세스가 현장 레벨에서 현장에서 긴밀하게 통합되는 부분들, 수직 통합, 조직의 모든 계층이 연결되고 데이터 현장에서 데이터 경제죠. 데이터로 모든 걸 판단하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세 번째, 크라우드 앤 컴퓨팅. 가장 핫한 부분이죠. 여러분 가장 앞서가는 게 뭐 아마존이라든지 MS 이런 쪽에 가장 앞서가고 있고, 이런 거에 뒤처진 뭐 IBM 이런 쪽은 뭐 엣지 컴퓨팅으로 이제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크라우딩 컴퓨팅, 즉 어떤 서버가 그 가상의 공간에, 즉 크라우딩의 가상의 공간에 있는 거죠. 이런 것들 넘어서 효율성을 넘어서 이런 것들을 추진하게 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증강현실, 뭐 요즘 게임으로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증강현실을 통해서 사실은 지금 교육에도 증강현실이 들어와 있거든요. 여러 가지 기술과 관련된 교육들이 이 증강현실을 통해서 실제로 내가 그 기계를 만져보는 느낌을 갖도록 스마트 안경,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실제 사물을 보면서 이런 교육 콘텐츠를 시각화하는. 그 다음에 산업용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 그 다음에 3D 인쇄, 자율 로봇,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디지털 트윈, 그 다음에 사이버 보안, 뭐 이런 어떤 제목 정도는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 4.0에서의 9가지 주요 이슈는 어떤 것들이냐? 요거는 시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여러분 교재 6페이지 그림 1-1 독일의 제조업 발전 단계 해서 써있죠. 자, 요거는 시험에 물을 수가 있지 않을까. 꼭 독일이 아니더라도 그거하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 그림 1-2에 보면 산업혁명별 시기 및 특징 해서 써있죠. 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방금 제가 얘기한 부분에서 밑줄 하나만 치고 갈까요? 7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나오죠. 센서, 사물 인터넷을 활용하여 에너지, 헬스케어, 모빌리티 등등등을 디지털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 자, 일단 거기 그림 1-1과 그림 1-1을 시험에 한두 문제 정도 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1차 산업혁명 하면 영국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18세기 증기 기간에 나온 거예요. 증기. 이 전에는 뭐였어요? 마차 타고 다니는 거죠. 마차의 시대에서 증기 기간의 시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기계를 사용함으로써 제조업 경제로의 전환이었다. 물론 산업혁명의 어두운 면도 많았습니다. 나중에 비판들이. 이를테면 어린이들을 노동자로 그리고 아주 싼 임금으로 여러 가지 비판도 있었지만 어쨌든 영국의 산업혁명.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최근에 보면 AI, 빅데이터, 데이터 사이언스, 이 AI와 데이터 사이언스를 전 세계에서 가장 선두를 이끌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영국이에요. 영국이 가장 앞서서 이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4차 산업혁명 이제 5차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 4차, 5차로 넘어가는 거에 다시 1차의 선두자인 영국이 리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연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1차 산업혁명 때 증기기관을 가장 먼저 발견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 자동차를 얘기합시다. 이 모빌리티. 최근에 자동차 하면 뭐 테슬라라든지 뭐 핫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자동차를 생산하는 나라, 국가로 얘기하면 기업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그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 나라, 국가로 얘기하면 10여 개 국가밖에 되질 않습니다. 즉 우리나라 이 지구상에 있는 200개 넘는 국가 중에서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을 제외하고는 뭐 여러분 대표적으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잖아요. 미국, 중국, 뭐 중국은 선진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중국, 일본, 그 다음에 과거 전쟁과 관련된 독일, 이태리, 프랑스 이런 나라거든요. 그런데 영국이 빠졌어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영국이 만든 자동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왜 그랬을까? 제가 다음 화면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그 당시 때 그 기존의 기득권의 어떤 마차 주인들이 그 반대에 의해서 이 깃발법, 마차법이라고 불리는 이거에 의해서 그 자동차, 증기기관을 통해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회사들이 영국을 떠나버리는 탈영국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서 오늘날 그 인근 프랑스라든지 독일로 다 가버리게 되죠. 이태리. 그러면서 영국이 생산한 자동차는 없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컬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의 바람이 굉장히 빠르다는. 자, 2차 산업혁명은 전기에너지의 기반, 대량 생산 등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2차 산업혁명이다. 3차 산업혁명은 제조업의 디지털화, 자동화가 시작되는 단계, 컴퓨터나 인터넷 기반 지식의 정보혁명 시대다. 뭐 시기적으로 얘기한다면 1950년대에 기반을 뒀지만 본격적인 건 1970년대 이후로 보는 게 맞을 거다라는 거죠. 그건 제가 다른 화면으로 제가 좀 더 설명을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인더스트리얼 4.0,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계와 사람, 그러니까 사람까지 얘기하면요. 기계가 아니라 로봇과 사람으로 얘기하면서 인더스트리얼 5.0으로도 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상을 연결해서 유연한 생산 체계를 만들고 대량 맞춤 생산에 특히 요즘에 보면요. 하이퍼 퍼스널리제이션, 즉 초개인화란 말을 많이 써요. 맞춤형 가능한 패러다임으로의 진화가 4차 산업혁명의 변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화면이 바로 아까 제가 영국이 자동차가 없는 이 사진이 보시면은 여기가 증기차가 나오고 여기가 마차가 있죠. 그렇죠?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일명 붉은 깃발법이다. 이렇게 해서 레드 플래그 액트라고도 하지만 보통 이제 그 마차법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요. 근데 재밌는 게 이거 뭐 이게 시험에 낼 건 아닌데 재밌는 게 보시면 이 중량은 12톤 이하다. 이건 돼. 요거 보세요. 요거 최고 속도를 10마일 약 16km 이하로 또 시가지에서는 8km로 제한한대요. 여러분들 보통 인간이 보통 빠른 걸음이 시속 5km 정도 걷거든요. 시속 5km. 그럼 8km면요. 아주 경보하는 사람보다도 느린 걸로 증기기관차가 다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발전하겠어요? 발전하지 못하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건요. 여기 보면 이거예요. 세 사람이 운전수가 있는데 운전수가 있고 기관원이 있고 기수가 있는데 이 기수가 뭘 한다고요? 붉은 깃발을 들어서 이 55m 앞에 마차로 달리면서 자동차를 선도해야 되고 기수는 보속을 유지하면서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법이 몇 번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기수 나중에 제거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3번 개정이 됐습니다만은 이러한 일명 붉은 깃발법에 의해서 영국의 1차 산업혁명을 일으켰지만 실제로 자동차를 만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의 바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이 변화의 바람을 잠시 스쳐가는 바람으로 또는 내가 거부할 수 있는 바람으로 생각하는 한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최근에 우리가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 갈라파고스의 섬을 얘기하잖아요. 일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음으로써 여러분 코닥이라는 필름 기억나시죠? 코닥이라고 하는 필름 회사가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었어. 제일 먼저. 그러나 걔들은 생산 안 하고 포기해버리면서 기업이 몰락하죠. 왜 그런 포기했을까요? 자기들이 생산하는 필름이 팔리지 않을까 봐. 그런데 삼성이나 다른 회사들이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면서 결국 여러분들 과거에 썼던 필름을 넣어 쓰는 카메라는 거의 뭐 지금 뭐 동호회 정도에서나 사용하지 일반적으로 쓰지는 않고 있죠. 그러면서 결국 갈라파고스의 섬처럼 외부의 어떤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갈라파고스 섬에는 기형의 동물들, 변이가 된 동물들이 생기면서 결국은 도태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면서 일본의 많은 기업 등을 얘기를 합니다. 반도체 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삼성이 91년에 깃발을 세운 후에 8년 만에 일본 반도체 회사를 따라잡아버리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다루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거는 이제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자료인데요. 이 화면에서 뭘 보여주려고 하냐면, 자, 범위와 영향력. 자, 과거 증기기관, 18세기의 증기기관에서는 영향력이 매우 작은 거죠. 그러다가 19세기, 20세기 초에 전기 에너지가 발생됐을 때도 이 정도. 근데 20세기 후반, 컴퓨터, 인터넷,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이 영역이 좀 더 커졌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이 점점 빨라지는 이 주기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죠. 이제 5차로도 가는 거예요. 인공지능. 여러분들 우리 디지털 금융 기술에서 나옵니다.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인공지능. 지금은 AI 하면 조리독감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물론 있긴 있지만. 그런데 인공지능이 일반화하게 되기 전 우리한테 많이 알려지기 이세돌 구단의 그 바둑 그 사건이 있기 전만 해도 AI 하면 조류독감을 먼저 떠올랐지만 지금은 대부분 다 인공지능을 먼저 떠오르죠. 그 다음에 빅데이터. 빅데이터니까 뭐 데이터가 큰 거 이런 개념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정의에 대해서 3V, 그 다음에 4V, 5V, 최근에는 뭐 7V까지도 그 개념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금융기술에 가서 얘기할게요. 이런 것들에 대한 연결. 그래서 여기 보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초연결 이런 것들이 하나의 4차 산업혁명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그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6페이지, 7페이지 그런 것들은 이 그림으로 다 커버가 된다.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도 보면 기술과 경제가 만나는 시대. 과거 18세기 이전에는 노동과 자본이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기술이 중심이면서 테크노믹스가 확산이 되고 있는 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의 모습이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신재생 에너지의 중심, 패러다임의 변화다. 자, 그러면 지금 시대에서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데이터가. 그래서 데이터의 표준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많이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에너지에서는 비탄소, 즉 우리 주식시장에서 보면 ESG를 얘기하듯이 이런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패권의 경제, 특히 미 중간에는 환율 전쟁 외에 디지털 패권에 관한 경제, 어떤 데이터의 보호주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형태로 중국의 어떤 디지털 화폐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죠. 그 디지털 통화. 이 3차 산업혁명, 컴퓨터, 인터넷 이런 것들 한번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도 한번 차분하게 여러분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참고 자료로요. 참고로 디지털 4.0의 시대에서 이제 5.0의 시대로도 가고 있다. 5.0의 시대는 뭡니까? IT 융합을 넘어서
사람과 로봇이 이제 공존하는 시대로 변화하는 이러한 부분. 그러면서 이제 그 5.0이라고 하는 개념이 결국 인간 중심이면서도 지속 가능성이면서 탄력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핵심적 요소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람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제시했던 코봇이라는 말, 코봇. 코어, 협력이죠. 누구하고? 로봇하고. 그래서 코봇이란 말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5.0에서는 효율에 극도하면서도 사람을 중시하는 모델인 사람과 로봇을 공존하는 것을 최근에 또 인더스트리얼 5.0이라는 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요거죠, 그렇죠? 5.0. 이런 것들도 어떤 그 흐름이 아주 빠르구나. 얼마 전에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벌써 5차를 얘기하고 조심스럽게. 어떻게 보면 5차로 딱 나누기는 어렵죠. 이 로봇이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다 4차 산업혁명 안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할 수는 없지만 어떤 개념적으로 좀 구분을 하고는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요. 여러분 8페이지 펴보세요. 자, 디지털 전환 한번 펴보십시다. 8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보면 디지털 전환은 스웨덴 우메오 대학의 에르크 스톨터만 교수가 이런 것들의 개념이다 해갖고 가장 누가 먼저 디지털 트랜스포머를 제창하냐 이걸 시험 낼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체크해야 돼요. 아까 했어요. 밑에 보시면 4차 산업혁명 기술적 변화에 따른 경제 등등의 총체적 변화를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여줬죠. 디지털 전환, 디지털 변화간의 조직 프로세스 관점에서 조직,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기업 문화, 시스템 등 근본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거기 IBM의 감정이 있고 9페이지 보시면 WEF, 여러분들 저 WEF 세계경제포럼보다는 다보스 포럼이라는 말을 더 많이 들을 거예요. 그 다음에 10페이지 한번 가둬보세요. 10페이지가 보시면 캡 제미니 컨설팅 유명한 컨설팅 회사죠. 그 다음에 MIT 슬론 경영대학원의 관점, 요 세 가지 관점을 요 화면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 세계경제포럼 작년에 50주년이 된 거기 유명한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창립한 국제 포럼인데 세계 경제 직면한 문제를 모색하게 하여 여러 가지 정치 지도자, 경제 전문 교수님들 이렇게 좀 모셔서 의견 교환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스위스 다보스에 그 마을이 크지 않죠? 그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조그마한 마을에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만 아니었던 시대는 한 10,000명 가까이 모여서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난해 50주년 행사가 있었던 거죠. 자,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런 그 세계의 상태를 개선하게 노력하는 것이 세계경제포럼의 사명이고 이런 걸 개선하고자 해서 의제를 연결해서 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세계경제포럼을 보고 있습니다. 밑에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세계경제포럼에서 2016년에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진단을 하면서 지금 이 지구에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세계, 2016년에 세계에 대해서 글로벌 경제다 하면서 이제 나온 게 4차 산업혁명의 등장이라는 말을 아까 2011년에 독일에서 인더스트리 4.0을 쓰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논의된 거는 어떻게 보면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험에 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4차 산업 등장, 에너지 산업의 변화, 과거 어떤 땅 밑에 탄소 이런 것들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라면 지금은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변화. 글로벌의 안보 정세의 변화, 테러, 난민, 각종 리스크, 기후 변화, 물리기, 사이버 테러 이런 것들이 2016년의 모습이었다라고 진단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모색을 대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논의가 가장 중요하게 논의가 됐습니다. 이 밑에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핵심 의제였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뭐냐? 디지털, 물리적, 생물학적 영역의 경계가 없어지면서 기술이 융합되는 것이 핵심 목표이고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로 접하는 것임을 여기서 강조하게 된 게 2016년 다보스 포럼의 주요 대안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좋겠다. 자, 가까운 지난해 2020년에 1월 22일부터 4일간 열린 핵심 주제도 보면요.
이건 시험에 낼 건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 자료 보다 보면 이렇게 요 스타 표시, 별 표시 있는 거는요, 그냥 참고로 대비를 하시면 돼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DT 테스트에 골드만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미래 건강, 미래 사회와 일자리에 관한 얘기, 교육개혁, 평생학습, 재교육, 통합, 미래에 대비하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요즘에 보면 평생교육, 그 다음에 에듀테크. 여러분 저 최근에 미국의 IPO 시장에서는 가장 핫한 업종이 에듀테크입니다. 선의를 위한 기술, 지구 살리기, 환경, 기후변화, 더 나은 비즈니스, 지정학을 넘어서 다자간 공조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정의 문제. 최근에 이제 정치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사실은 공정의 문제. 그 다음에 글로벌 리스크에 관한 기상이변,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지난해 50주년이 된 지난해 다보스 포럼의 핵심 주제였다. 참고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IBM의 관점, 여러분 교재 8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IBM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디지털 전환의 근원을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거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어떤 인파워먼트, 즉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관점에서 그 디지털 전환을 얘기하고 있고, 그에 따라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디지털 혁신이라는 것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로의 전환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디지털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 전환을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디지털과 물리적 요소, 여러 가지 자원, 인력 이런 것들이 있죠. 결합해서 비즈니스 모델로 변화를 시키고 산업의 새로운 방향, 이 디렉션을 정립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IBM의 관점이에요.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디지털 전환에 대한 IBM의 관점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이렇게. 이런 건 시험 문제 딱 내기 좋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WF의 관점은 IT 혁신은 결합 효과에서 찾는다. 그렇죠? 그 다음 변화 진행이 가속화되고 있다. 기술이 자체적으로 강화 효과를 발휘해서 그 자체적으로 강화 효과를 갖고 온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환경 변화를 갖고 오고 향상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활용.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거 외에는 별표입니다. 다른 데들의 컨설팅 회사들의 대표적인 디지털 전환에 관한 정의는 조금씩 다른데 엔터프라이즈 산업을 디지털 기반으로 재정의하고 게임 법칙을 뒤집어놓아서 변화를 일으키는 거다. PwC에서는 디지털 소비자, 에코시스템, 우리 항공이죠. 기대하는 것들을 비즈니스 모델로 적용시키는 일련의 과정이 디지털 전환이다. 그 다음 AT 컨웨이에서는 모바일,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등등등 경영 환경성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비즈니스의 경쟁을 획기적으로 높이거나 비즈니스를 통한 신규 성장을 창출하는 기업 활동을 디지털 전환이라는 관점으로 서로 약간의 보는 시각이 좀 다르다. 자, 잼게미니의 MIT 슬론 경영대학원의 관점, 그건 여러분 겜제미니 10페이지입니다. 겜제미니의 MIT 슬론 경영대학원의 관점은 어떤가? 자, 여기 보시면 꼭 시험에 대비할 것인데 디지털 전환에서 기술을 이용해서 성과 등을 급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디지털 전환이다라고 하는데, 이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역량에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라는 거 여러분 교재 1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밑줄 한번 쳐볼게요. 위로 넷째 줄이에요. 또한 캠제미니는 디지털 전환이란 모호한 개념을 고객 경험, 동그라미, 운영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이란 세 개의 기둥으로 정의해서 구체성을 부여했다. 요 세 개, 요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고객 경험. 고객이 물건 사면 되는 어떤 서비스. 자, 이런 고객 경험이 뭐를 갖다 줄 겁니까? 우리한테 데이터를 주겠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운용 오퍼레이션 프로세스에 관한 디지털화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중국적으로는 비즈니스 모델. 그 비즈니스의 디지털에 기반한 비즈니스. 그러니까 신규 이런 기반한 변형을 갖고 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글로벌하고. 그래서 세 가지 고객의 경험, 운용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을 세 가지를 거기 정의를 기둥으로 삼고 있다라는 거 시험에 꼭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시험에 문제 내기 딱 좋죠. 여러분 시험이 몇 지 선다예요? 4지 선다니까 세 가지니까 내기 딱 좋잖아요. 그렇죠?
결국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흔적들이 결국 빅데이터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만들고 이 인사이트를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건 참고 자료입니다. 아까 세계경제포럼에서 미래 유망한 일자리들이 어떤 것들이 일자리인가라는 걸 쓰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한번 쭉 보시면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여기 눈에 띄죠? 급속한 기술 변화에 데이터 애널리스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핀테크 전문가, AI, IT 전문가, 뭐 이런 거 외에도 로봇과의 협업, 사실 5.0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이런 비즈니스 시스템 분석가, 전략 컨설턴트, 크라우딩 컴퓨팅 관리자, 뭐 이런 것들이 미래 일자리와 관련, 이것도 참고 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 부분 디지털 컴퓨터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변화에서도 큰 변화를 갖고 왔는데요. 자, 시간이 조금 기네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번 시간에까지는 여러분 10페이지까지 한 걸로 하고요. 그 11페이지 그림 1-5 있죠? 그림 1-5 중요 마크에서 시험에 대비하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 화면에서 봤습니다. 자, 거기까지 한 걸로 하고요. 1페이지에서부터 디지털 전환은 어떻게 변화 발전하는가? 자, 그 부분은 잠시 쉬었다가 다음 화면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 들으시라고 수고했습니다.